그 이유는 바로 제조업이 공동화되어져 가면서 노동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들이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완전 밀려져 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만회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시정책,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관심, 인천의 노동 환경 문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심각하죠. 그건 전국적으로 비교해도 인천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어진 원인을 살펴보면은 인천이 이 성장해온 과정을 살펴보면은 엄청나게 압축 팽창을 해왔습니다. 인천이 직할시가 되고 광역시가 되었죠, 행정적으로. 그러면서 79년에 100만, 200만, 그 다음에 300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과 한 35, 6년 사이에 100만에서 300만이 되는 엄청난 성장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 주로 이제 다른 시도들을 편입하는 과정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이 가져야 될 고유 문화, 사회적 인프라, 시스템, 이게 압축적 팽창의 이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덩치만 커지고 속은 텅 비어버린, 허당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대우를 중심으로 제조업 중심의 인천이 대표적인 생산 도시의 역할들을 해왔는데, 아시다시피 IMF 금융위기 이후로 대우가 부도가 나면서 인천의 근간을 이루었던 많은 대우 제조업의 그 대기업들이 인천을 떠났지 않습니까? 도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금 뭐 많은 남동공단을 비롯한 국가산업단지들이 거의 뭐 그 가동률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죠. 그런 부분들이 인천이 안고 있는 이제 근본적인 발달의 과정, 또 도시 성장의 과정에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반면에 송도를 중심으로 한 뭐 경제자유구역, 그 스마트 도시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성과를 거두고 있느냐 그러면은 그거를 성과적이라고 얘기를 단언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점들이 많거든요. 논란도 많고. 그러니까 인천이 지금 정체성이 점점 이뤄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제조업 생산 중심도 아니고 첨단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배드타운만 더 커져간다 볼까요? 그런 부분들이 노동이 점점 시정책이나 어떤 지역적 그 문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가 조금 더 좁혀서 하면 소외노동, 특히 비정규직, 그 다음에 이주 여성 뭐 이런 쪽들인데요. 심각하죠. 제일 뭐 비율로 치면은 다 나쁜 건 제일 전국에서 높아요. 실업률도 지난 한 14, 15년간 2018년도 한 해를 빼고는 전국 1위입니다. 실업률이. 그 다음에 이제 산업재해율, 이것 또한 또 전국에서 제일 높아요. 그 이유는 바로 제조업이 공동화되어져 가면서 노동에 대한 정책의 패러다임들이 전혀 나오질 않으니까 우선순위에서 완전 밀려져 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심각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걸 만회하려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시정책, 그다음에 지역사회의 관심, 이런 것들이 노동을 중심으로 옮겨와서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결국은 산업은 생산이 지속되어야지 서비스업이나 뭐 요즘 얘기하는 이런 쪽에서의 고용보다는 제조업이 가지는 고용의 효과나 안정적인 수급의 능력은 우리가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의 부분들로 전환이 돼야 되겠다, 그런 것이 지금 현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자연스럽게 대책으로 이어지겠죠. 첫째는 이제 시정책이 바뀌어야 되겠고요. 인천시, 서울시나 경기도의 시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은 경기도는 노동국이 따로 있고요. 서울시는 노동정책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밑에 많은 부서들이 노동정책을 전담하고 있거든요. 산업재해까지도 포함해서. 그런데 인천시에는 경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경제본부, 경제발전본부 밑에 노동정책과 하나 딱 있습니다. 저 끝에 찾기도 힘들어요. 그 얼마만큼 우선순위냐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구가 하나 신설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펼쳐갈 수 있는 조례, 법적 근거가 빨리 마련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전무하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뭐 그 감정노동자 조례 겨우 입법되어지고, 그 다음에 그 교육청 차원에서 노동인권 교육,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조례는 발의가 되었는데 보류가 되는. 이런 거 보면은 법적 근거, 의지, 정책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전무하다 보니까 힘들고, 그러려면은 현장에 지금 뭐 그래도 노사민정협의회가 뭐 명맥은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해서 현장의 목소리들을 노동자, 사회단체, 전문가, 대학 이렇게 실질적인 목소리를 좀 듣고 정책 패러다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이제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야 되겠죠. 그래야지 현장에서 수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노동정책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노동의 질이 좋아지고 노동자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것은 결국은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시민의 구성을 놓고 볼 때 노동자들이 절대 다수잖아요. 그 사람들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건 시민의 삶의 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이거보다 중요한 정책 방향이 어디 있을까,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습니다.